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동관이가 사퇴를 내버렸어. 근데요, 이게 정말 돌대가리 천지빛깔이 널려있다라고 느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민주당의 전략 실패. 무슨 개소리야.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갈게요. 이동관을 지금 사퇴시키고 탄핵이 돼버리면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 못 단지니까 이동관을 사퇴시켜버리고 또 임명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누구나 다 하는 꼼수는 꼼수가 아니야. 근데 이동관이 사퇴를 해버렸는데 윤석열이 뻔히 보이는 잔대가리 굴리고 있잖아. 내가 웬만하면 저런 자막 안 단다. 잔대가리. 윤석열의 속 보이는 잔대가리. 그런데 어찌 됐건 이동관이라고 하는 역대급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장악 기술자를 쫓아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셔야 된다. 그렇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는 게 어차피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동관이 나가고 나면 더한 놈 들어온다고. 괜찮아요. 더한 놈 들어오면 더한 놈 또 탄핵하면 됩니다. 더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번 탄핵은 더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탄핵한 다음 또 사표 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고맙고. 결국은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동관을 막아서 언론 장악을 저지하려는 건데 속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에다 대놓고 뭐 전략이 잘못되니 전술이 잘못되니 다 개소리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114대 29로 져놓고 사우디가 돈 많아가지고 졌다 이런 거랑 똑같아. 결국은 자기네들 젖잘싸야. 뭐 이동관 날렸잖아. 말하자면 권선징악 간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뜻으로. 아이고, 씨. 권선징악 한 거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저쪽에 보수들 있잖아요. 썸네일에 난리 나서 뜨는 애들이 꼭 그런 게 쓰는 거야. 윤석열의 신의 한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신의 한 수는. 앞에 한 글자가 없네. 등신의 한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한 수이기 때문에 이제 오죽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권을 못 믿으니까 이동관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 통과를 이제 그 탄핵 리스트에서 빼면 이동관을 다시 사퇴를 안 하고 받아주면 어떡하냐까지 사람들이 갔어.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짓 하면 윤석열을 탄핵해버려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했기 때문에 이동관이 날아갔고요. 말하자면 이동관을 이용해서 언론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일단은 무산이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동관이 단순하게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아니라 이동관 탄핵 사안을 윤석열이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관은 언론 장악한 적 없다라는 그런 식의 선동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만뒀어? 민주당이 탄핵해서가 아니라 니들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인정하기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대로라면 본인 말대로 늘 그러잖아요. 잘못 없으면 기각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본인들 말대로라면 정말로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운영을 했고 탄핵 재판에 가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말 그대로 민주당한테 정치적인 타격을 또 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말고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동관 입장에서 정말 원치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있던 최소한의 실드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이걸 이름하여 이동관은 물티슈였다. 마차님 이론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동관이 정말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었다면 이동관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동관이 하는 일이 맞득지 않다. 이런 평들이 나오면서 이동관 흔들기가 안에서도 진행이 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오히려 사퇴를 또 왜냐하면 이 3일 전에만 해도 자기는 사퇴가 없다라고 단독으로 인터뷰까지 할 정도였는데 4일 만에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는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죠. 자, 언론 장악은 계속 될 것이 맞고요. 대신에 이제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추려 가지고 국회에다 내밀겠지만 정상적인 인간이 올 거라고 기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청문회 하고 다시 또 임명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차후에 지금 임명 거론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물티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대걸레에서 밀대만 놔두고 밑에 걸레만 지금 계속 바꾸는 상황인데. 죽인다 이제. 근데 그게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김장겸, 이진숙, 김은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동광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진숙인가 아마 그 박문진 이사장 뭐 이런 후보인 것 같던데.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로 일어날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로 이동관을 끌어내렸다. 윤석열이 그것을 지금 이제 꼬리 내리고 도망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차후에 일어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언론 장악하려고 하면 이때는 다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라는 명분이 또 생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또 막 갔다가 이동관처럼 고소 고발 당하고 탄핵 당하고 또 쉴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더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올라갔던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탄핵은 이제 가결이 됐어요. 얘네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그 탄핵안 가결되고 나면 얘네들 인생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정섭이는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 버린 카드로 쓴 거예요. 버린 카드로. 이정섭 내주고 다른 실리를 얻겠다. 이정섭은 윤석열 밑에 줄 섰다가 인생 조진 거죠 지금. 골프장 사이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얘는. 손준성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거는 결국 한동훈한테까지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도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분께서는 부담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동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어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동관 탄핵안 통과되면 벌어지는 일, 언론 장악 셧다운. 분석을 쭉 해놓은 거 나중에 여러분 기사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과정에서 YTN 뭐 민영화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가짜뉴스 대책한다고 방심위에 무슨 센터 만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 돼버리는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지금 한 명 남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동관이 사퇴를 했건 탄핵을 했건 지금 한 명 남아 있는 거고요. 협의가 아닌 합의제 기구에서 한 명이 뭘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못하죠. 셧다운 돼버리는 거였는데 일단 그 셧다운이 총선 이후까지 가는 거였으면 탄핵이고 다시 또 임명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2달 가까이 걸려요. 근데 또 그런 짓 하면은 또 탄핵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언론들이 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동관 탄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와도 탄핵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번 보세요. 이동관을 탄핵시켰든 검사를 탄핵시키든 여론은 변하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 믿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 믿고 가는 거라서. 그리고 또 다른 방통위원장 임명해놓고 지금 언론장악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쟤네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일 수 없고요. 꼼수가 뻔히 보이는 건데 누가 얼마나 보자 하는 거고 국민들 중도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동관이 아닌 조금 괜찮은 인물로 임명을 하나라고 하는 기대를 또 깨면 또 여론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 시작점에는 최민희 의원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7개월 넘는 시간도록 최민희 의원을 임명 안 함으로써 됐어 윤석열로 고발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서 부작위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2명 남았잖아요. 둘이 이거 처리하는 게 다 불법이었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이동관 탄핵 사안 중에 결국에는 그 불법을 행하게 됨으로써 이동관을 끌어내리는데 우리 민희가 역할을 많이 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검사들 탄핵도 잠깐만 언급 한번 해볼게요. 고발사주 손준성. 고발사주의 최정점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 손준성이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자야. 얘가 직접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발사주를. 그러면
맨 윗선에는 윤석열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윤석열과 손준성 사이에는 한동훈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게 김웅한테 가고 나중엔 조성은 씨한테 가는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수처가 징역 5년 구형했나 이번에? 네, 대략 그렇지 5년 구형했죠. 그런 사람을 승진까지 시키는 윤석열한테 지금 손준성은 탄핵이 통과됨으로써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 어려운 불법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손준성 인생과 이정섭 인생은 잣된 거다. 왜? 검사들 꿈이 뭐예요? 검사장 달거나 뭐 그러니까 검사장이 꿈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요,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 꿈이죠. 아, 그러니까 들어봐. 검찰총장이나 이런 중앙지검장 같은 주요 요직이 아니라 검사장을 단 뒤에 정관 변호사로 가는 게 꿈인데 얘들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날라갔죠. 완전 날아간 거 아니야. 심지어 이동관 학폭 덮은 게 손준성이야. 그렇게 다 연결돼 있다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정권이 됐는데 오히려 일선 검사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사들은 자기들 업무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게 검사 정권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네들끼리 몇몇 특수한 그 유명한 카르텔 그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몇몇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인 거고 그 선을 지금 하나씩 끊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요즘에 제가 쭉 보고 들어보니까 이정섭이 있잖아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한 10배쯤 많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확실하게 이게 인정이 된 것들만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더라고. 정말 입이 근질거려 죽겠는데 잡는다 내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 임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후배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정과를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좋아서 후배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데 범죄 교사를 한 거고 선배가 시킨다고 해서 확인해 본 사람들은 다 범죄 정범들입니다. 시킨다고 해요. 범죄 행위를. 그리고 골프장 가가지고 접대받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하나의 핵이 날아감으로써 고구마 캐듯이 해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골프장 압색한 거는 싸게 끊어준 건 맞고요. 그러니까 너도 그 윤석열 따까리 하느라 고생했다. 싸게 끊어준 건 맞는데 어찌 됐건 윤석열 밑에 극렬하게 줄을 서서 왜 군대랑 똑같아 검사들도. 제의를 시키면 잘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뇌 구조가 단무지여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수사를 시키면 잘할 거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 물어 뜯을 거라고 임명한 애예요. 이 얘가 자기 비리로 그냥 발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윤석열 사단의 성골이 아니야. 윤석열 사단의 성골 호소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려버리고 이정섭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정섭의 인생이 끝나고 골프장 사이로서의 가치도 완전히 뚝 떨어졌다. 그 뭐 대신 비하인드이긴 한데 골프장에 만약에 팔면 시세가 있잖아. 그게 몇 천억대야. 몇천억 대죠. 근데 이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암투 이런 게 있다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5년 동안 변호사도 못하는 이런 검사 출신 변호사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자네 아웃이네. 자네 아웃이네. 이혼하시게. 나는 새 사위로 다른 검사를 드리겠네. 그렇게 3번 갈아탔구나.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검사님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뭐 검사님들 우리 방송 보신다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위치는 검사 출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검사로서 정말로 정의롭게 뭔가 여러분들이 임관할 때 그 선서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솔직히 제가 검사들 중에 한 10%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영감님 소리 듣고 눈사롱 가고 스폰서 만들고
돈 많은 집 사위 되는 거 그게 꿈이셨잖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밖에 안 될까요? 그게 결국에는 검사가 해야 될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처갓집을 지키고 자빠졌는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게 인생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러면은 자기 인생에 무슨 로또 맞은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두환 땐 통했겠지. 이 시대에 그게 통해 그게. 그래놓고 자기 집안 수사하는 건 다 막아주고 지 패밀리 수사는 안 하고 이재명 같은 야당 대표 수사는 하고 안 부끄러워? 속으로 안 찔려? 이재명 무조건 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 처남은 마약해도 수사 안 받아야 되는 거고? 내 마누라는 고속도로 정점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뇌물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냐고. 검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그냥 공무원이세요.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탄핵시켜야 될 검사들을 샘플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야. 실제로 따져보면 검사들 상당수는 탄핵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민주당이 샘플로 보여준 네. 거예요. 잘한 거지. 네. 박수 한번 쳐.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판결 잘못 내린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고 법에 정해놓은 헌법이 정해놓은 권리예요. 헌법이 입법부에 정해놓은 권리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권한이에요. 그걸 행사해야 될 때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인 거예요. 정말 잘못된 판결 내린 판사들이라든지 정말 인권을 도외시한 업무를 한 검사들 정말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재판장에 가서 변호사들한테 새날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 검사님들아. 부탁드리거니와 새날이 할 말 틀린 게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네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들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오직 출세가 목적인 사람들과 뭐 그렇게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다른 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니들 기준, 이직들 기준으로 보면 정치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이재명 챙겨주면은 우리가 무슨 대가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인드. 당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정치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에 골로 가신 검사 두 분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이야기는 똘망님 감사드립니다.